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울타리도 없고 지붕도 없어. 사랑을 품고 품으면 한없이 커져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마음은 내가 짓는 집,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마음은 내가 짓는 집,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수영 작사, 김푸른 작곡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나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넬 때도, 다정한 말을 전할 때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의지할 때도 마음을 나눴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눈다는 걸까요? 반으로 쪼개어 나눌 수도 없고 접시에 담아 건넬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눌 수 있다는 걸요.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짧은 눈인사. 카페에서 음료를 건네받으며 하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옆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손길. 또는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또 잘했어. 와 멋진데? 하고 건네는 응원의 말까지.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마음의 조각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득 이 마음을 나누다라는 표현이 재미있어서 이런 말이 한국어에만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언어권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선 영어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보통 share one's heart 혹은 open one's heart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share, 나누다 혹은 마음을 open, 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본어에서는요. 마음을 통하게 하다 라는 뜻의 코코로 카요와세루 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서로의 마음이 오가며 이어진다, 통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도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어에서는요. 마음을 나누다를 찌아오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음을 교환한다. 그래서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의미하죠.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어쩌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검은 눈동자 주변에 흰자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보기 드문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서로의 시선의 방향을 쉽게 알아차리고 그 시선의 방향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이런 눈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눈빛만으로 짐작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함께 사냥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위험을 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눈빛을 읽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나누면 줄어드는데 마음은 나누면 오히려 커지거든요. 칭찬을 건네면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의 밝아지는 표정 덕분에 내 마음까지 덩달아 밝아지고요. 또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하면 그 응원을 말하는 내가 오히려 더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지고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어 보내고 싶어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죠.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나에게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만 간직하는 기쁨보다 누구와 함께 나눌 때 조금 더 커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고 라디오를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나누는 한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책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건넬 수 있길 바라며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림책방 시작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박구슬 작사 이가희 작곡의 마법의 주문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는 중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지는 것 같아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5월 노란 상상에서 출간된 미유 작가님의 황금 주머니입니다. 미유 작가님은요. 이야기가 물결처럼 일렁이고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유라는 필명을 지으셨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껏 만든 그림책으로는 사탕 괴물, 공포의 새우는, 나는 까마귀, 똥구슬과 여의주, 삐딱이 날치 등이 있으며 대체로 삶의 지혜가 담긴 그림책을 어린이와 나누기 위해 노력하시는 작가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미유 작가님을 나는 까마귀라는 작품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회색 바탕에 검은색으로만 그려져 있던 그 까마귀의 모습이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 나의 내면의 이야기,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이들과 읽기에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똥구슬과 여의주는 저랑 좀 인연이 깊은 그림책인데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그림책 큐브라고 하는 자격증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제출 수행 과제로 이 똥구슬과 여의주라는 그림책을 활용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나만의 가치 찾기라는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올해는 이 똥구슬과 여의주라는 책을 가지고 또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내 안의 똥구슬을 찾는 그런 또 그림책 큐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유 작가님은 저에게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황금 주머니는요. 그래서 이 미유 작가님의 새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목에 들어있는 황금이라는 말과 아주 잘 어울리게 표지에 노란 기운이 가득해요. 처음에는 은행나뭇잎인가 하면서 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림책을 보고 나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황금 동전입니다. 그냥 왠지 이거만 어디 딱 걸어놔도 그 재물복이 재물운이 막 흥할 것 같은, 재물운이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림책 표지예요. 표지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 황금 동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 아래에 아주 도도한 표정으로 다리를 착 꼬고 앉은 황금 두꺼비가 있습니다. 이 두꺼비 완전 플렉스인 게요. 금목걸이, 금팔찌, 심지어 금 발찌도 차고 있어요. 귀걸이까지 아주 금을 주렁주렁 걸고 있는 황금 개구리가 있고요. 이 황금 개구리 맞은편에는 주인공 모아라는 소년이 서 있습니다. 이 책 판형은요. A4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한 3cm 정도 작고요. 가로 길이는 한 2cm 정도 작아서 약간 그 기존에 나왔던 다른 미유 작가님 책보다는 살짝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뭐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제가 이 책 표지 놔두면 왠지 재물운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모아라는 소년은요. 가지고 싶은 게 참 많은 소년입니다. 그냥 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딱 저희 집 초등 6학년 아이가 딱 떠올랐는데요.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별 기상천외한 것들이 다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기들, 휴대폰, 이어폰, 헤드폰, 또 노트북 이런 IT 기기들에 대한 실증도도 어찌나 빠른지 저는 휴대폰 한 번 사면 기본 3, 4년 이상 꽤 오래 쓰는 편인데요. 저희 아이는 자기 또 휴대폰 바꾸고 싶다, 노트북 바꾸고 싶다 이러면서 막 용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아라는 소년을 봤을 때 착 보자마자 우리 집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아가요. 바닷가에서 모래를 바라보며 이 모래알이 전부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싶은 게 많으니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돈이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모래를 만지작거리던 모아가 이 모래로 두꺼비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요즘 친구들은 이런 놀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두꺼비 집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흙 속에 손을 파묻고 도닥도닥 흙을 도닥이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손을 조심조심 빼서 그 흙이 무너지지 않고 안에 내 손이 들어갔던 크기만큼의 조그마한 동글이 생겼을 때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참 노래를 부르던 모아가 갑자기 커다래진 두꺼비 집 속으로 슈리릭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는 그곳에서 황금 연못의 주인인 이 황금 두꺼비를 만나게 돼요. 바로 이 장면이 이 그림책 표지에 그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번쩍이는 황금으로 둘러싸인 두꺼비는 모아에게 물어봐요. 그대는 황금 동전을 원하는가? 하고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구나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나는 당연히 황금 동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황금 동전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황금 두꺼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년 동안 날마다 하나씩 황금 동전을 꺼낼 수 있는 주머니를 주마. 조건은 단 하나. 너의 10년치 시간을 내놓아라.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10년이면 꽤 크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요. 문득 또 이 엄마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나의 10년을 희생해서 이 매일매일 황금 동전을 꺼낼 수 있는 주머니를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좀 가지고 싶은 걸 마음껏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희 스스로 섬찟하고 놀랐던 순간입니다. 이 두꺼비의 질문은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게 과연 풍족한 삶인지 아니면 오롯이 스스로 채워가는 삶의 시간인지 고민하게끔 합니다. 사실 이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목적으로 된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이 주된 가치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구술이 있다고 할 때 소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면은 어른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정말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지금 우리가 단지 부족한 게 돈이라서 조금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가지는 허무함,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채워갈 수 있는 나의 미래라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당신의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이들과도 함께 꼭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도이주 작사, 이호석 작곡의 아주 찰떡이죠. 4시간 어디 갔어? 입니다. 오늘도 바빠 너무너무 바빠 재밌는 게임도 앞지간 끝났는데 내게 시간이 너무 없어 피리카푸 스카푸 오늘도 바빠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5월 나무의 말에서 출간된 바람 관찰자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미카 아처 작가님께서 글과 그림을 모두 맡으셨고요. 김난령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미카 아처 작가님은요, 나 진짜 궁금해 라는 그림책으로 칼데코 명예상을 받으셨고요. 또 다니엘이 씨를 만나는 날이라는 그림책으로는 에즈라 제키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이 후속작으로 다니엘의 멋진 날, 또 다니엘 별일 없니 라는 그림책을 쓰고 그리셨어요. 이 미카 아처 작가님은요, 직접 만든 고무 도장으로 찍거나 아니면 색을 입힌 얇은 종이를, 색을 입힌 그 얇은 종이를 겹겹이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물감과 잉크로 덧칠하는 아주 독특한 콜라주 기법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일 콜라주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에 대한 사랑을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김난영 번역가님은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번역하고 글 쓰고 강의하시는데요. 외국 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30년 이상 하신 아주 베테랑 번역가님이십니다. 로얄드 달의 마틸다, 워낙 유명하죠. 이거 번역하셨고요. 또 유리 슐레비츠의 그림으로 글쓰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문서로 공부해보시면, 읽어보시면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미카 아처의 나 진짜 궁금해, 그리고 오늘 요 바람 관찰자까지 번역을 해주셨어요. 바람 관찰자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선 판형은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한 10cm 넘게 작고요. 가로는 한 7, 8cm 정도 뚱뚱한 가로로 살짝 긴 판형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오일 콜라주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 얇은 종이들이 계속 덧대어 붙여지고 그 위에 색깔들도 계속 얹혀져 있어서요, 굉장히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구현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 정말 바람의 온도와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요,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바람에게 말을 걸어요. 바람아, 오늘은 어떻게 불 거야? 라고요. 바람한테 말을 건다니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MBTI가 N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와, 이런 생각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바람아, 너 오늘 어떻게 불 거야? 벌써부터 이 질문이 바람이 뭐라고 대답할지 막 기대가 됩니다. 이 바람은요, 당연히 계절마다 다른 색과 향과 소리와 온도를 가져옵니다. 봄에는 우리가 딱 상상해봐도 향긋한 꽃잎과 함께 불어오겠죠. 하지만 전 이 책이 좋았던 게 뭔가 봄에는 꽃잎과 함께 불어오는 봄바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꽃잎과 함께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봄비와 불 때도 있지. 또 여름에는요, 아주 바닷가에서 강력하게 정말 연을 하늘 높이 뛰어올릴 만큼의 시원한 강력한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요, 잔물결 하나 간신히 보낼 정도로 바람 한 점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작가는 이 그림책 속에다가 아주 멋지게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또 가을에는요, 바람이 낙엽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이 겨울바람이 스케이트들을 타는 우리의 등을 슬쩍 밀어주는 그런 날도 있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험적인 세계를 감각적으로 정말 독자가 그 해당 경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환상적으로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람 관찰자라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칼데코상을 수상한 작품은요, 우선 그림의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데코상의 그 주된 수상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람 관찰자가 칼데콧을 받았다? 그럼 우선 그림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림을 잘 몰라서요. 그림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냥 한 장면에 조금 오래 머무르시면서 이 작품 안에 그려져 있는 아이의 표정,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뒤에 배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바람의 흔적들, 꽃들, 붓질에 붓이 스쳐간 자국들, 오려진 종이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찬찬히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이 글귀와 이 그림들이 되게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와, 멋진데? 이런 생각이 저절로 싹 들게 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오래 들여다보는 것, 구석구석 애정을 가지고 저 이 방법 아주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번 작품은요, 진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매력적이고 진짜 그 종이 위에 종이가 얹어져서 이 색감도 그렇고요. 밀도감이 진짜 높아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작가님의 나 진짜 궁금해도 저는 봤었는데 그 작품보다 이번 이 바람 관찰자가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질문도 되게 신선했고요. 자, 여러분. 바람 관찰자 보셨다면 우리도 오늘 같이 바람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람아, 오늘은 어떻게 불 거야? 라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유건우 작사, 김영은 작곡의 바람이 들려준 노래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귓가에 속삭여주네. 나뭇잎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네. 졸졸졸 흐르는 시내 맑은 멜로디가 되어 파란 하늘 저 구름 위로 소리가 퍼져가네. 어디선가 들리는 바람 노래 따라 두 눈을 감고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어디선가 속삭이는 햇살에 본 노래 들어보면 행복이 피어나네. 바람이 들려준 노래. 어디선가 들리는 바람 노래 따라 두 눈을 감고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어디선가 속삭이는 햇살에 본 노래 들어보면 행복이 피어나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 찾아보셔도 되고요.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4월 에이올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 어떤 날에도 나는 나예요 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요. 리베카 가딘 레빙턴 작가님이 글을, 디나라 미르텔리포바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어요. 이 리베카 가딘 레빙턴 작가님은요, 이번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첫 작품이기도 하십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고요. 운율을 살린 장난스럽고도 마음을 울리는 그림책과 시를 쓰는데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디나라 미르탈리포바 작가님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작가님이신데요. 민족 예술과 전통적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이세요. 손으로 만든 듯한 따뜻한 개성이 담긴 독특한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민속 이야기와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번 작품 외에도 배를 짜다, 삶을 엮다라는 작품과 사라지는 바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번역을 맡으신 김영하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은요, 독서치유 심리학자이자 치유심리학자입니다. 현재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운영 중이시고요. 한국그림책 심리학회 학회장, 또 KG 에듀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 심리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뭔가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번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신 책으로는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또 놓치는 아이의 심리 다독이는 부모 마음,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으로 아이 마음 읽어주기, 엄마 마음 위로하기, 또 마음을 안아준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어떤 날에도 나는 나예요 라고 하는 책은요. 이 책도 살짝 가로가 긴 것 같은데요.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는 뭐 한 5cm 정도 작고요. 가로는 한 6, 7cm 정도 긴 그런 책이에요. 표지에는요,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이제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약간 캘리그라피 이런 느낌으로 그 글씨의 모음들을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듯이 써 놓으셔서 좀 되게 멋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는요, 한 여자아이가 뭔가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이런 머릿결을 막 휘날리면서 아주 쌩긋 웃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요, 이 친구가 피부빛도 약간 황토빛이고요. 긴 검은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동양적으로 느껴져서요. 이 우즈베키스탄 작가님이라서 그러신가? 뭔가 되게 좀 이국적이면서도 동양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그림체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날 나는 바람이야. 회오리처럼 소용돌이처럼 어지럽고 아찔하고 거칠지. 어떤 날 나는 바람이야. 속삭임처럼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고 온화하지. 어떤 날 나는 태양이야. 반갑고 따뜻하고 참을성 있고 상냥하고 공평하지. 어떤 날 나는
태양이야. 고집세고 뜨겁지. 이렇게 이 주인공 아이는요, 계속 자신을 자연에 비유합니다. 어떤 날은 구름 같고요. 또 어떤 날은 바다 같고요. 또 어떤 날은 눈 같기도 해요. 그리고요, 바람 같은데 또 산들바람 같을 때가 있고요. 폭풍우처럼 거칠게 부는 날도 있어요. 태양 같은데 어떤 날은 다정하고 상냥하지만 어떤 날은 고집세고 아주 쨍쨍하게 뜨거울 때도 있는 거죠. 사실 한 가지 모습만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챗 GPT 정도 되면 모를까?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동시에 막 이중적인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막 마음속에서 엉켜가지고 나 자신조차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가 혼란스러운 그럴 때도 있죠. 내 안에는요, 잔잔한 바다가 있는 날도 있고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시베리아 같은 그런 칼바람이 부는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나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가지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오늘 너는 어떤 것 같아? 오늘 너는 바람 같아? 아니 바람이라면 어떤 바람 같아? 또 만약 오늘 너는 비 같아? 만약에 비 같다면 어떤 비인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무엇과 닮았나요? 라는 말에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헌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헌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선 그 작가 리베카 가딘 레빙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토네이도 같은 날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당신 조엘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을 그리신 디나라 미르탈리포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를 받쳐주는 천둥이자 내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물살이 되어주는 크리스털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다양한 너의 모습을 찾아봐. 그리고 스스로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 돼. 너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당연히 기분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바탕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토네이도 같이 구는 날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받쳐주고 밀어주고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오롯이 나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완성은 이 헌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도 그래 너가 오늘은 뾰족뾰족한 얼음 같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의 그런 모습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박윤희 작가 신은상 작곡의 내가 태어나던 날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득했대.
꿈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5월 시드북에서 출간된 글만 모르는 우편 배달부입니다. 이 책은요. 수사나 패시 작가님이 글을, 사라 산체스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김지혜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글을 쓰신 수사나 패시 작가님은요, 스페인 작가님이시고요. 2005년부터 어린이 책 작가로 활동하면서 무려 80여 권의 책을 만들고 또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면서 그 장애가 있거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을 그 독서할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다고 해요. 사라 산체스 작가님은요, 역시나 스페인 작가님이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또 가수로 활동 중이라고 하세요. 라디오 소리가 흐르는 마드리드의 작업실에서 통통한 토끼 조수와 함께 즐겁게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지혜 번역가님은요,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의 어린이 청소년 책을 우리말로 옮기시면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외국도서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해요. 모두의 인류 진화사, 심장이 연주하는 우리 몸, 색깔 전쟁, 친구를 사귀려면, 넌 내가 안 보이니 등 다양한 책을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글만 모르는 우편 배달부라는 책은요, 좀 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는 한 1cm 정도 크고요. 가로는 한 3, 4cm 정도 뚱뚱한 책입니다. 그림은요, 뭔가 색연필 질감이 느껴지는 좀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의 그림체예요. 그냥 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뜻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픽으로 그리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아무튼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체입니다. 표지에는요, 낙엽이 울긋불긋 물든 가을 숲의 그런 나무들이 그려져 있고요. 정중앙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그려져 있어요. 이 우편 배달부는 곰이에요. 아주 귀엽게 생긴 곰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곰 친구가 손에 들고 있는 편지에는요, 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콩 하고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제목에서 알고 있죠. 이 우편 배달부는요, 글만 몰라요. 글만. 그래서 이 우편 배달부 이름은 루카스인데요. 이 루카스는요, 글을 몰라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편 배달부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숲속 친구들이요, 이 루카스가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다가 힌트를 담아서 그려주거든요. 예를 들어 무당벌레에게 가는 편지에는요, 자그만한 점이 톡톡톡톡톡톡 찍혀져 있어요. 그 편지 봉투에. 그걸 보면 루카스가 이거는 무당벌레에게 가는 편지구나 알아채고 이렇게 편지를 배달을 해주는 거죠. 루카스는요, 글만 모를 뿐이에요. 아주 반짝이는 영민한 눈과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 친구들은요, 글을 모른다고 루카스를 막 무시하거나 야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카스가 잘 배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죠.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누구에게 배달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편지가 루카스에게 전해집니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루카스가 손에 들고 있는 편지인데요. 발바닥이 콕 찍혀 있고요. 냄새를 맡아봤더니 잘 아는 그 쿠키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쿠키는 하면서 배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새 편지가 다시 집으로 반송되는 거예요. 과연 이 루카스는 무사히 편지 배달을 마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골랐던 거는요,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우편 배달부 루카스를 위해서 누가 받는 것인지 정성껏 편지 봉투에 그림으로 표시해주는 숲속 동물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실수 없이 배달하기 위해 애쓰는 또 루카스의 마음. 마지막으로 이 루카스가 미처 배달하지 못한 그 편지에 담긴 마음까지
굉장히 이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 조각들이 가득한 그림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파랑새 창작 동요에 나왔던 노래이고요. 김수연의 편지입니다. 누가 보냈을까 오늘 온 편지 궁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면 곱게 적은 편지지 하얀 글씨가 친구의 얼굴이여 다가와요 나를 보고 싶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예쁜 그림과 함께 보내온 친구의 편지 별님이 미소 짓는 아름다운 밤 친구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요 누가 보냈을까 오늘 온 편지 궁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면 곱게 적은 편지지 하얀 글씨가 친구의 얼굴 되어 다가와요 나를 보고 싶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예쁜 그림과 함께 보내온 친구의 편지 별님이 미소 짓는 아름다운 밤 친구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마음을 나누다 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4권의 그림책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 마음의 조각들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 월드컵이죠. 한국과 남아공전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축구 경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아직 결과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선 전반전이 0대 0인 것까지는 알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경기를 위해서 애썼던 선수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신 우리 국민분들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의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노래는요. 이번 피파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였죠. 이 주제가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노래의 가사에 한국어가 들어가서인데요. 아니 이 전 세계적인 그 스포츠 행사 개막식에서 한국어가 들어간 노래가 불리운다? 심지어 한국인 가수가 부르는?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이재라는 가수인데요. 아마 이재?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데몬헌터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네. 이 노래라고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골든이라는 주제가를 작사, 작곡했고, 이 노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송,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또 골든글러브, 멜론 뮤직 어워드, 또 까지 석권을 했고 영미 양대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곡이자 여성 보컬이 부른 케이팝 관련 노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의 1위까지 차지했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가 참여를 했고요. 이 외에도 안드레와 보첼리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테너 파페라 가수가 함께 이제 이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DNA More Than a Game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And I say hey, anche se cadiamo, poi noi ci rialziamo.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Tonight we live our destiny. Only got one shot and I know I believe that we'll keep on fighting while the world is watching. I know everything is meant to be. We'll stand together, we'll stand the pressure. Wave your flags up in the sky, let fate decide. So we say hey, We're not gonna break, yeah, we're standing here today. Cause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we're shooting for the stars, got a fire in our hearts.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bend never break. Everybody winning, come and kick it with the grade. Flowers at my feet, time to pull it out the base. Dripping down my face. If I run a race, it'll be a paper chase. The hottie gotta win. Haters throwing stones, turn the diamonds on the wrist. Give it all you got, taking shots, never miss. My squad all legit. Walking on the field, I die before I quit. Huh. We'll stand together, we'll stand the pressure. Wave your flags up in the sky, let fate decide. So we say hey, We're not gonna break, yeah, we're standing here today. Cause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we're shooting for the stars, got a fire in our hearts.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I say hey, anche se cadiamo, poi noi ci rialziamo.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a deal.